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 중 하나를 탄생시킨 20년간의 효과적인 전략과 실행의 결과물, 바로 K브랜드이다. 하버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이자 미국 대통령, 억만장자, 국제기구 수장 및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해낸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하버드 대학교의 자회사인 하버드 비즈니스 퍼블리싱에서 1922년부터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해당 매체의 경우 주로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한 전문인들의 글이 자주 기고되는 잡지이며 수업 자료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글은 데이비드 듀보이스라는 마케팅 전문가이자 인사이드 종신부 교수가 해당 잡지에 2024년 6월 20일 기고한 글로, 제목은 인사이드 더 석세스 오브 사우스 코리아 브랜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브랜드 코리아의 성공 심층 탐구입니다. 소개글에는 20년간의 효과적인 전략과 실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 중 일부가 탄생했으니 바로 K브랜드이다. 다만 이것이 한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자산이 된 것은 그저 행운이 아니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 결과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단순히 한류 인기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 잡지를 보는 기업가, 마케팅 전문가 등에게 한국을 배워라 라며 적은 글인데요. 하버드 잡지에 기고한 마케팅 전문가는 우리의 한류와 브랜드 코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부분을 트루코리아가 발췌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다. 블랙핑크와 BTS와 같은 K-팝 그룹은 전 세계적인 메가스타가 되었다. BTS만 해도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50억 달러로 추산되며 TV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30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1,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록이다. 한국은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K-영화와 K-드라마를 꾸준히 쏟아내고 있으며 빛나는 현대미술계를 자랑하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게임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K-뷰티 시장은 2030년까지 1,83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된 이 성공은 그저 행운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 중 하나를 탄생시킨 20년간의 효과적인 전략과 실행의 결과물, 바로 K브랜드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엄청난 투자 규모 외에도 K브랜드는 기업가, 브랜드 관리자 및 마케팅 임원에게 독특한 교훈을 제공하는 성공을 위한 공통적인 방법을 공유한다. 재미있고 빠른 소비자 발견을 장려하다. 한국의 혁신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종종 한국의 막대한 R&D 투자나 도시의 높은 인구 밀도를 거론한다. 그들은 이것이 최신 제품을 과시하고 최초가 되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K브랜드는 눈에 확 들어오는 문화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재미있고 빠른 소비자 발견을 구축했다. 카카오와 같은 한국 디지털 대기업은 시장에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제공했다. 사용자가 온라인 친구에게 선물을 즉시 구매하고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인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생각해보라. 이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발견이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선택도 빨라진다. 스타벅스에서 아모레퍼시픽에 이르기까지 많은 브랜드는 2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가진 선물하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K브랜드는 컨셉트 스토어를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능숙하다. 종종 미술 전시회와 예상치 못한 설치물을 사용하여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올릴 만한 제품을 보여주고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2017년 매출이 1억 4천만 달러에서 2020년 3억 600만 달러로 뛰어오른 한국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생각해보라. CEO 겸 공동 창립자인 김한국이 말한 소매는 인간의 호기심에 의해 움직인다 라는 확신에서 영감을 받아 눈길을 끄는 미술 설치물을 특징으로 하여 방문객을 사로잡아 소비자 발견을 유도한다. 몰입형 경험을 통해 브랜드를 향상시키다. K브랜드는 몰입을 통해 전략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높인다. 더 풍부한 브랜드 참여를 통해 고객의 소비 의향을 높이고 소비자가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는 범위를 확장하여 브랜드 확장 역시 용이하게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패션 브랜드 아더에러는 매장 옆에 빵가게인 텅플래닛을 열어 맛을 통해 브랜드의 감각적 세계를 강화하고, 화장품회사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의 시각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관을 열었다. 이런 소매업을 넘어 K브랜드는 종종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감각적 가치를 추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웹툰은 만화의 음향 효과를 포함하여 새롭게 재구성했고, 소비자가 독서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만화 산업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다.
웹툰 시장은 2022년 39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만화 산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런 능력은 K-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장르는 각각 촉각과 시각이 어필하는 안무와 퍼포먼스로 유명하며 팬의 경험과 브랜드를 어필한다. 온라인에서 K-팝은 다른 음악 스타일과 비교했을 때 높은 시각적 가치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2023년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 검색보다 2배 이상 많은 이미지 검색을 유발했는데 이것은 힙합의 1:1 비율과 비교된다. 결국 이는 럭셔리 및 패션 브랜드가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K-팝 아이돌과 계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실험한다. 실험은 K-브랜드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실제로 서울은 팝업 스토어가 가장 많이 밀집된 세계적 수도 중 하나가 되었다. 2022년에만 250개가 넘는 팝업 스토어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팝업 메카로 알려진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더 현대 서울은 단 30개월 만에 1억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이러한 형태의 리테일은 영구 매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용 일부만으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테스트할 수 있기에 브랜드에 특히 매력적이다. 콘텐츠 제작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한다. 마지막으로 K-브랜드는 글로벌 청중에게 다가가려면 콘텐츠 강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자체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드 DNA를 여러 시장에 맞게 번역하면 브랜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을 브랜드 세계로 초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예를 들어 2017년 삼성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진 동아리에서 만난 두 젊은이의 로맨스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 두 개의 빛 릴루미노를 제작했다. 그들은 이 영화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삼성의 시각보조 애플리케이션을 조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의 대표 편의점 브랜드 CU는 2023년에 단편 드라마 편의점 고인물을 선보였다. 소셜미디어에서 홍보된 이 시리즈는 편의점 고객과 직원들의 일상을 다루었고 불과 39일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기록하며 CU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사례는 K-브랜드가 고객이 소비하는 더 짧고 매력적이며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업가, 마케터, 브랜드 전략가 모두에게 한국의 가치 창출 방식을 적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매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평소 사용했던 것들이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비결인 것처럼 언급되는데요. 물론 해당 글이 모두 정답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 기업가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롯한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버드 잡지에 올라온 해당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